안녕하세요. 서중의 경제펀치 서중입니다.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얼마 전 경제 이슈 중에 새로운 돌출 이슈가 생겼어요. 정년 연장에 관한 이슈인데요. 그동안 일자리 문제도 많고 청년 실업도 굉장히 심각한데 다시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니까 이 배경이 뭔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 가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펀치를 날려볼 주제, 정부의 정년 연장 카드 과연 약인가 독인가? 한양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신 이삼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그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 다시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갑자기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졌어요. 네네. 지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도 좀 부족하고 지금 일자리 정보를 내세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취업자 수 늘리기 안간힘인데 여기에 더 지금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그러니까 저 배경이 뭐냐 이런 지금 궁금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 얘기 왜 나온 겁니까? 사실 정년 연장의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네네. 하여튼 여러 각도로 나왔지만 네. 10년 전에도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하다. 그런 관점에서 언젠가는 아마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정년 연장을 언제 할 거냐, 어느 정도 할 거냐 논란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은 시기가 남아있던 것도 있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실업이 더욱더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고령자들의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가 충돌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동안은 이것이 이제 수면 아래 잠복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을 논의를 하더라도 아마 정년 연장이 실제 되기는 10년 더 나와서 15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과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회 주체들의 어떤 합의라든가 또는 그 정년 연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기업의 체질을 바꾼다든가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논의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그 적용 대상자들이 광범위하고 네네. 또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이제 논의를 거쳐서 아주 점진적으로 이제 안착이 돼야 될 제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제도인데 고민거리인데 가뜩이나 요즘에 사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뭐 근로시간 단축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노사관계든 일자리 시장이든 지금 아주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정년 연장 이슈까지 지금 던져져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통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정치권에서는 뭐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선거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것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제가 봐서는 정년 연장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정년 연장이 아마 제가 봐서는 정부에서 최근에 그 제4차 저출산고령사 기본계획을 갖다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제4차. 정부가 2006년부터 5개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저출산 고령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플랜을 갖다 만드는 어떤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아마 그런 기본계획에는 분명히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워낙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걸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더 빠르게 준비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압박감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봐서는 이 저출산 고령화가 10년 전에도 심각하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 예상이 틀릴 정도로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정년제가 뭔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 143만 개의 사업장 중에서 29만 9천 곳, 한 20% 조금 넘는 곳만이 지금 정년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에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년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년이라는 것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계약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됨으로써 그 자체적으로 문제 없지만 없는 어떤 상태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주, 사업주 입장에서도 정년제 같은 경우는 사업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도입 안 했으면 싶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사업주 근데 입장에서도 도입할 인센티브가 유인이 있을까요? 사업주가 정년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약간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왜냐하면 경우가요? 60세 딱 정년제를 도입했다면 노사간 합의해서 그러면 60세가 되더라도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자동 해고돼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정년제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경우에는 60세가 넘어도 어떤 특정한 이유가 없으면 연령을 이유로 해고할 때는 이것이 부당 어떤 그 해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권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부분입니다.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정년제 도입에 따른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일본도 지금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이제 그렇게 정년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60세, 65세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98년에 60세 사실은 거의 정년을 갖다 법제화시키고 그다음에 2006년에 들어서는 이 고령화가 빨리 이르다 보니까 네. 이제 65세로 이제 고령자 고용을 갖다가 의무화하는 쪽으로 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2006년에 어떤 조치를 하냐면 모든 기업에서는 정년제를 65세 정년을 갖다가 선택하든지 아니면 정년을 아예 폐지하든지 아니면 계속 고용제도를 통해서 이 셋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고령자들을 갖다가 계속 이 고용시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었던 거죠.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선택을 이제 맞습니다. 일부했군요. 예. 그중에 약간 특이한 것이 계속 고용제도 같은 건데 네네. 계속 고용제도는 뭐냐면 일단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 종료가 되고 나서 네네. 재고용 관계 이런 형태로서 이 고용을 합니다. 재계약 관계로 네네.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되고 여건이 성숙되다 보니까 네네. 2013년에 네. 65세 법정 정년화를 시킵니다. 네네. 근데 2013년에 65세 법 정년을 갖다 법제화하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65세까지도 모든 것을 고용하다 보장하는 건 아니고 거의 3년 단위로 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네. 봐서는 약 12년간에 걸쳐서 갱가 조치를 같이 거치고 나서 2025년에 이르러서야 전반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이 다 확실히 보장되는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례를 보더라도 우리도 이제 시작일 뿐 네. 앞으로 이제 그게 진행되는 과정은 꽤 오래 걸릴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일단 하겠다. 네. 강제보다는 네.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과거 했던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일본에서는 뭐 정년전에 어떤 임금의 한 70%를 갖다 기준선으로 삼아서 네. 7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뭐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든가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여러 가지 행태의 어떤 고용자 고용화다 계속 촉진하는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 준다든가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것들 생각할 수 있죠.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뚜렷이 안 나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나오는 자료를 보면 75%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5% 이하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정부가 보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인센티브 방법이 네. 주요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은 사실은 2006년 이후에 단가 세대들이 이제 이 정년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이 헐거워졌거든요. 노동력 네. 부족이 많이 일어나고 현재 보면 노동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그 당시만 해도 알겠습니다. 이 고령자들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인식 확산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인센티브보다도 아까같이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업이라든가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식으로 갖다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인센티브 75% 이제 그 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하여튼 일부 재정에서 보존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법제화는 아니니까 기업들의 부담이 당장 실제 기업 입장에서의 부담이
당장 느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뭐 60%든지 50%든지 입장 부담은 작동한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트레이드 오프죠. 내가 이분이 정년했어도 충분히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는 통찰력이 있어서 기업이 도움이 된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급여를 갖다가 뭐 70%, 80%, 90% 이상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은 트레이드 오프 아예 강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는 충분히 뭐 자율적으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이 사람을 필요해서 계속 고용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내가 급여를 다 충분히 못 주더라도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존해 준다면 뭐 사실 기업 쪽에서는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 거꾸로 그럼 기업주가 아니면 지금 새로 근로시장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어떤 독이 되지는 않을까요? 독이 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뭐 관리라든가 사무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청년층이라든가 고령자층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 여러 가지 인센트 때문에 고령자들을 더 고용한다면 뭐 우리가 일자리 수가 뭐 계속 무한히 늘어나지 않고 한정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청년층한테 어떤 행태라도 영향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실질적인 악영향이랄까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추후에 나타날 수 있겠군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지금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만큼 청년층에 필요한 만큼은 청년들을 뽑았을 거고 뭐 이렇게 하겠군요.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는 이 배정을 하겠죠. 전략적으로 노화라다 경험 축적된 인력을 갖다 계속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업이 계속 오래가는 성장하는 가능점에서 보면 이 젊은 층들 갖다가 신구 고용해서 배양하고 축제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 세대가 단절이 없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기업의 전략의 문제고 기업이 어떤 선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제도가 뭐 선순환적으로 작동한다면 뭐 크게 우리가 이 문제될 것 없다고 저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당장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수반되는 비용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대신 노년층 은퇴 세대에게는 몇 년 더 일할 수도 있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좀 심어줄 수 있겠어요? 예, 자기가 충분히 그 기업에서 활용 가치가 있거나 자기가 열심히 하거나 건강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냥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같은 경우도 60세 딱 정년을 했어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다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여를 다할 수 있고 내가 조건에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도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바로 싶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왜 갑자기 정년 연장 얘기가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구체적인 비용 발생 또는 어떤 악영향을 받는 층보다는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층들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의호어린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이나 어떤 뭐 약간은 트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와서 국민들이 삶이 좋아지고 특히 고령자들이 소득 절벽이라든가 또는 은퇴 후에 어떤 노후가 길어진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 한국 사회에서 뭐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한 10년, 12년씩 이상 지나야 나름 법제화가 이제 어떻게 조금씩 될 그런 과제를 뜬금없이 툭 던졌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생산하는 인구는 뭐 지금 최근에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는 2030년대 초부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여 년 남았거든요. 아마 그때쯤 되면 뭐 청년층하고 고령자층하고 일자리 충돌도 없을 거고 그때는 오히려 일자리 부족보다도 노동력 부족, 인력 부족이 더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 후, 15년 전에 갑자기 정년제로 받아야 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사실로 큰 충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여러 차례 준비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할 것들이 뭐냐면 일단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평생교육이라든가 평생훈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이 기업의 가치라든가 사회 가치를 갖다가 창출할 수 있도록 훈련되거나 준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기업 측면에 봤을 때는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임금 고용 형태에 따라서 쉽게 근무 형태에 따라서 이 임금체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국가 사회적으로 봐서는 이 정년하고 이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하고 어떻게 이 조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15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단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고용의 어떤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에 따른 어떤 경직적인 관계, 흔히 이제 고용의 유연성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확대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일자리 가진 사람만 그냥 마치 떡떡 하나 더 얻는 식의 네. 그런 식의 결과가 돼서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의 취지, 원래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유연성, 어떻게 제도 보완을 더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60세가 넘어서 우리가 보면 일정한 사람들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노화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서 60세까지 했던 일을 갖다 65세까지 똑같이 일하고 이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연령에 맞게 또 신체 조건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이 노동의 어떤 그런 근무 형태라든가 또는 급여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유연화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지금 뭐 보시면은 어떤 그 대기업 위주로 이제 정년 제도가 많이 도입이 돼 있을 거고 그 대기업들은 또 상당수 대부분이 이제 노조가 결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강성 노조를 갖고 있는 곳에서 노조 쪽 조직원들에게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좀 가뜩이나 뭐 손 여러 군데 떡을 쥐고 있어서 좀 유연하게 일부 좀 이득이 있으면 조금 내놓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이런 문제도 있죠. 우리가 만약 국고를 통해서 아까같이 우리가 이 정년 전에 어떤 임금에서 75%를 갖다 딱 기준선을 놓고 네네. 그 이하를 줬을 때 재정적 보존하는데 그 재정적 보존하는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기업 중심보다도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네. 우리가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그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여력이 있거든요. 스스로가 기득권의 어떤 그런 전유물이 되는 것들을 갖다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걱정, 의심 어린 눈초리의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년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식으로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고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성과라든가 뭐 근무 형태를 다양하게 통해서 거기다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좀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뭐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 사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 논의 단계는 어느 정도 1년, 2년 이렇게 스피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까지 뭐 기본적인 구상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봐서는 그야 정부가 여러 상황 판단을 하겠지만서도 지금 그냥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13년에 일본이 이제 60% 정년을 갖다 법제했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노인인구비율이 25%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65세까지 완전 보장하는데 그때가 노인인구 비율이 3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빠르게 노인 고령화 비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0년대 정도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령화 비율만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해 본다면 아마 한국 사회도 노인인구 비율이 한 25%가 되는 2030년대 초에는 아마 65세의 이 정년이 법제화되는 것들이 아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